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7일 최병욱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찰 문건이다, 판사 사찰 문건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그 문건이 정말 사찰 문건이냐 아니면 별것 아니냐, 그냥 공판 준비 정도에 불과한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한 의견들이 뭐 분분하고 엇갈리고 심지어 변호사들 또는 판사들 간에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경향신문을 보니까 그 판사들 반응, 여기에 등장하는 판사가 37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명의 반응이 올라 있더군요. 물론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반응을 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 판사는 이제 판사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A 판사는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권 분립을 깨뜨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법관이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세평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관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헌정문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런데 여기에 또 등장하는 B 판사라는 사람은 불법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를 봤는데 허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물론 문건이 공개되면 당사자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세평을 왜 검사가 수집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건에 등장하는 또 C 판사도 기소하기에는 위법성이 약해 보인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판사들 37명 중에 경향신문이 코멘트를 딴 사람이 3사람인데 3사람 중에 2사람이 기소하기에는 약해 보인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걸로, 그것도 다른 신문도 아니고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꽤 눈길을 가는 그런 대목이고요.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제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이 사람이 글을 하나 검찰 내부망에 올렸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되면 이건 법무부도 과거에 이런 짓 했던 것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3년 2월달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의 요지는 법무부도 이런 식의 우리로 얘기하면 판사 같은 거에 성향 분석 같은 걸 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3년 2월달에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법무부가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이걸 ISDS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재인들의 성향에 대해서 조사한 용역 보고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가 2008년 4월에 김앤장에게 용역을 맡긴 세계 투자자 국가소송제 중재인 연구라는 그 보고서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중재인, 그러니까 이 투자자하고 국가소송제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사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판사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 중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를 법무부가 김앤장에 맡겨서 용역을 주었다. 이거를 박주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자, 여기에는 중재인 72명인데요. 이 72명의 국적, 법, 문화적 배경, 판정 성향,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당시 법무부는 중재인 선정은 소송 승패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세계 주요 중재인의 리스트를 사전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판정 성향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론 보도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했다는 수사정보정책관실 대검, 거기에서 했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 법무부도 이러면 그럼 법무부도 중재인 사찰한 겁니까? ISDS에 중재인 사찰한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ISD의 투자 이 부분에 관해서 미리 준비한 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차호동 검사 얘기는 아니 법무부도 옛날에 그런 걸 한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준비 활동의 일환이지 위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런 거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법무부가 이 자료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자료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자, 일반인들이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사찰인가?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당직인데 전날 뭐 술을 먹고 뭐 나타나서 뭐 판결에 늦었다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조사를 해서 그런 걸 알아봤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다 하는 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론 보도도 인용하지 못합니까? 대검에서는 언론 보도도 인용해서 이 판사가 어떤 판사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공판을 할 때 어떠하게 하자 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물론 판사도 거기 등장하는 판사도 이렇게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3명 중에 2명이 기소하기에는 무리다. 이걸 심지어 경향신문도 지금 썼는데 차호동 검사는 그 법무부도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차호동 검사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 미국의 형사소송 그 책 같은 것들을 보면 재판부 정보 수집을 권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판사들의 정보를 축적한 그런 법률 정보 사이트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찾아서 올렸습니다. 차호동 검사가. 그러면서 공소유지와 무관한 경찰, 국정원 등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소유지의 일방의 당사자인 검사가 법관의 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것은 논의 평면과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찰,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법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하고 검사는 변호인하고 법관 앞에서 같이 싸워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수집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합법적인 행위다라는 걸 지금 차호동 검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서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가 있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한 판사에 대해서 이 법률정보 사이트에 고집이 센 판사, 통제에 집착한다, 법정이 혼잡하기로 유명하다 이런 등의 세평 정보가 거기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정보 사이트에 이미 합법적으로 올라와 있다 그게 차호동 검사가 지금 찾아가지고 올린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고 공판 중심주의를 지금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의 성향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판을 승리로 이끌려면 기소한 당사자 아닙니까? 검사는 승리로 이끌려면 판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미국 법률정보 사이트에는 엄연히 올라와 있다. 참고하도록 올라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도 지금 공판 중심주의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얼마 전에도 공판 중심주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기려면 변호사든 검사든 간에 변호사와 검사가 법정에 가서 다투는 거니까 거기에서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틀림없다. 지금 경향신문이 썼듯이 경향신문이 세 판사의 그 반응을 이렇게 썼는데 보세요. 당장 자 A라는 판사한테 가면 이거는 유죄가 될 것 같고 B라는 판사, C라는 판사한테 가면 기소하기엔 다소 무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무죄로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느 판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거 뭐 지금 이제 뭐 행정법원 4부가 이걸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조미연 판사 그런데 그동안에 뭐 검찰이나 경찰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하다. 이렇게 또 언론 보도에 나와 있더군요. 그럼 그것도 세평인가요? 그럼 그것도 사찰이겠네요. 언론 보도도 그럼 사찰입니까? 그렇게 세평이 이렇다고 거기다 보도를 해놨는데 조미연 판사가 누구냐 하는 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해놨는데 그럼 그것도 판사에 대한 언론의 사찰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걸 사찰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 씌우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찰로 볼 수 있느냐. 그러면 법무부가 2008년에 했다는 그 보고서 그것도 명백히 사찰이죠. 그럼 법무부가 하면 사찰이 아니고 대검이 하면 사찰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걸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2008년 법무부가 했던 것도 사찰이라고 명명을 해야 그걸 규정을 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는 사람이 늘 조국이죠. 조국이라는 사람이 2012년 4월 달에 또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여기에 사찰이란 뭐다 뭐 이런 걸 또 하나 올렸어요.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는? 그러고 물음표 이렇게 해서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상이 공무원이나 공직자라 할지라도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러면서 영장 없는 도청이죠, 영장 없으면. 그 다음에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 계좌 뒤지기 등등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기준에 따르면 지금 대검이 공개된 정보 뭐 그 정도를 가지고서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뒤져서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봐도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러면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당시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죠. 그 기준에 봐도 이거는 불법 사찰이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조국 전 장관이 기준을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 기준대로 보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한 것은 불법 사찰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물론 각자의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합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자, 행정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그건 한번 두고 보시죠. 감사합니다.